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의 출발지 한반도 최남단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 당원 동지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기호 1번 국회의원 김선민 인사드립니다. 돈 없고 백 없어도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나라. 아이 아플 때 동동거리지 않고 가까운 병원 찾을 수 있는 나라. 직장 가까운 곳에 질 좋은 주거 공간이 보장되는 나라. 나이 들어 자식한테 폐 끼치지 않고 연금으로 당당히 살 수 있는 나라. 병 드신 부모님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제가 꿈꾸는 사회권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태백에서 산재 노동자를 돌보던 제가 조국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조국혁신당으로 오게 된 이유입니다. 의사가 되고도 저는 차마 병원으로 직행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세계보건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저의 삶은 인권과 국민 건강을 향한 열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는 우리 당 전당대회 최고위원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저의 열정과 의지를 강력하게 펼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위한 비전, 누구보다 선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설립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 4,000명 공조직에서 내부 승진 원장이 되어 익힌 조직 운영과 위기관리 역량, 100일 정당을 100년 정당으로 만드는 데 쏟아붓고 싶습니다. 지난 7일 열린 대구시당 창당대회에서 저는 4가지 약속을 당원 동지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사회권 선진국 대장정을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나라, 사회권 선진국을 당원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당원 중심의 지역 릴레이 토론회 대장정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당원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둘째, 주권당원 혁신행동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듯 조국혁신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 또한 당원으로부터 나옵니다. 당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우리 당의 비전과 전략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셋째, 100년 정당 정치학교를 세우겠습니다. 100년 정당은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조국혁신당의 가치를 실현할 100년 정당 정치학교를 운영해 청년과 여성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인재를 발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공화국 운동본부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제안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을 환골탈퇴해야 합니다. 제7공화국 운동본부를 만들어 권력 분립, 선거제도 개편, 사회권 선진국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실현하겠습니다. 제7공화국 운동의 불, 저 김선민이 붙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 모든 약속보다 더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총선에서 가장 빛나는 우리의 구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자, 3년은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매시간 나오는 새로운 폭로가 직전 폭로를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속속 알려지는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도대체 이게 나랍니까? 제가 최고위원이 돼서 앞장서겠습니다. 최전선에 서겠습니다. 어제 우리의 집회 현장을 촬영해온 이호 작가님을 만났습니다. 큰 걱정을 하십니다. 제발 춥기 전에 끝나야 할 텐데. 여러분 같은 마음이시죠? 네! 부산은 좀 덜 춥다고 마음 놓으시면 되겠습니까? 춥기 전에 끝내기 위해 제가 맨 앞에 서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야물차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북 포항에 살고 계시는 장양순님의 질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전국 시도당이 점점 창당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외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방역 단위의 시도당이 아직은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작은 시도당의 당원들과의 연대를 위한 계획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김선민 후보부터. 네, 시도당 창당 지금 13곳이 완료가 됐고 아직 제주, 경북, 충북, 세종이 창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주와 충북이 좋은 소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시도당이 창당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순회 간담회를 하거나 아니면 지역 당원님들하고 전화를 하다 보면 소통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만들어졌든 아니면 창당 준비위원회를 하든 중앙과 시도당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도당 사이의 네트워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세운 것은 주권당원 혁신행동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의 실체는 중앙당이 일방적으로 시도당에게 어떤 홍보를 하거나 혹은 정강을 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도당에서 계속 이어지는 문제들을 중앙당과 아주 능동적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재보궐선거 그리고 내후년에 지방선거에 아주 필수적인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앙당이 일단 주권당원 혁신행동을 만들고 그 틀 안에서 시도당과 원활하게 소통을 하는 것이 이 작은 시도당의 당원들과 그런 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윤지영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자로서 가장 내세우고 싶은 1번 공약은 무엇인가요? 제가 4가지 공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가장 차별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사회권 선진국 대장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대표님께서 저를 영입을 하시고 함께 하자고 제안하신 것은 제가 그동안 사회권 선진국에 기여해왔던 제 이력과 제 꿈을 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달 전에 선거가 끝나고 박은정 의원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의원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원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원장님은 제가 끌어내릴 테니 그러고 나서 나라를 세우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빨리 내려올 것 같아서 빨리 제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권 선진국 관련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입법 계획이 필요하고 그리고 개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함께하는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당원들과 함께 이 사회권이라는 담론을 공유하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그런
아젠다들을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권 영역도 누구 몇 명이 책상 위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과 함께 지난한 토론을 통해서 토론 대장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하는 것들을 발굴하는 것이 제가 내세우는 첫 번째 공약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는 조직 강화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산 수영구에 살고 계시는 강성옥님의 질문입니다. 부산이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광역시 중에 첫 번째로 인구 소멸 단계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현재 부산의 인구가 329만 명이고 65세 이상 인구는 23%, 소멸 위험 지수가 0.49라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부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그 다른 지역의 모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구 감소 그리고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이런 대격변의 시대에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했던 산업들을 조금씩 변형하는 그런 정도 혹은 개별 사역 중심의 어떤 일시적인 접근만으로는 이 고립된 그런 지역에서 청년들이 서울로 떠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는 지역의 단위를 좀 더 크게 만들어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구를 유입하기 어렵지만 인구의 단위를 묶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이 지역에는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일일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권역 내에서 아주 다층적인 그런 공간에서 산업, 교육, 주거, 복지, 문화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갈 때 그것이 융복합적인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울경의 문제를 부울경만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수도권의 문제는 항상 지역 균형 발전의 틀에서 입각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지역 균형 특별 회계 예산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일방적으로 수도권 중심의 여기까지 멈춰야 듣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조재천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탄핵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상황이 또 다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세웠던 것은 탄핵 사유가 충분할 경우 탄핵을 한다. 그다음에 첫 번째 트랙이고 두 번째 트랙은 임기 단축 개헌. 이게 두 번째 트랙이고 세 번째는 김건희, 윤석열이 물러난다 하더라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검찰개혁 입법의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의 여건이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하고 이번주가 또 다릅니다. 언제 그 마지막 조각이 맞춰질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기억하시겠지만 JTBC가 이 태블릿 처음 방송한 날입니다. 그게 내일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다음 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압력은 점점 높아져서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겠고 몇 달 전을 생각하면 이런 다더라 저런 다더라 하고 들려오는 말들이 있었는데 설마 했지만 그 모든 소문들이 지금 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시계가 점점 당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탄핵 청문회를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것 같아서 저희가 첫 번째 트랙에 대한 고비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기 단축 개헌 역시 이번 정권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 국가 운영, 권력 구조의 개편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내대표님을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개혁 4법이 지금 발의되거나 혹은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 당이 할 일이고 최고위원이 된다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네, 다음